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제25강 시간인데요.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가 있죠. 토지에 대한 과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되겠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라든가 또는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는 별도 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 의무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격이 80억 원 초과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니까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인데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것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곱한 금액이 되겠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금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168쪽의 3번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는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되겠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9쪽에 보시게 되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 나왔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과세 표준에다가요 세율을 곱하는데, 이때 이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단계 거기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1000분의 거기 7.5 1000분의 15 1000분의 20 이렇게 3단계를 적용한다. 과표가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15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7.5 15억 원 초과 45억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5 45억 초과는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과세 표준에다가 역시 세율 3단계를 적용하는데요.
세율이 1000분의 5, 역시 3단계인데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과표가 200억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 200억 초과 400억 이하일 때는 1000분의 6, 400억이 초과될 때는 1000분의 7,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세부담의 상한인데요. 이거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합산 대상토지나 별도합산 대상토지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겨서 172쪽에 부가징수로 넘어갑니다. 부가징수. 종합부동산세는요, 세무서에서 개인인 경우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하게 됩니다. 즉 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가징수하는 보통징수가 되겠죠. 그러나 고지서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는 납부 개시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이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전까지니까 12월 한 26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외 규정이죠. 외외 규정입니다. 신고 납부 방식, 원칙은 부가징수지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결정과 경정이 나왔습니다. 결정과 경정이 나왔는데요. 자, 1항, 2항, 3항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지방국세청장은 과세 대상이 누락되거나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그죠? 경정.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때, 경정할 때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요. 과세상이 누락되거나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는 다시 이 새롭게 고지서를 발부해요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탄류가 오류가 있을 때는 다시 뭐 한다? 경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거지요. 근데 신고한 내용에 탄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다. 3항,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에 과세권자가 결정하거나 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탄류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는 다시 재경정하는 겁니다. 재경정. 경정했는데 또 탄류가 있을 때는 재경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오른쪽 173쪽에 보면 물납제도가 여러분 폐지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2일부로 폐지됐기 때문에 물납 폐지. 과거에 종합부동산세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었는데 완전히 물납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신청허가 공부안에 됩니다. 또 3-2번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3-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3-4 물납재산의 변경 이런 것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개정됐는데 폐지됐는데 왜 안 하느냐, 참고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분납으로 넘어갑니다. 분납은 나눠내는 건데요. 종합부동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할 때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만약에 8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 차감하니까 3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을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보니까 분납 신청을 할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간 내 납부할 세액의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고지서를 수정고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했는데요. 납세무자가 분납을 신청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 한 장과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고지서를 수정고지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6쪽의 과세자료 제공인데요. 여러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를 받잖아요. 재산세 과세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는 7월 30일까지, 토지분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는 8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지분 재산세 과세 자료를 종합부동산세 그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6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장 군수의 협조 의무입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의견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는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조사 읽어보시고요. 8번 매각 등기 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입니다.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이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주택 및 토지 등 과세 물건의 매각, 등기 등록 그 밖에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징수합니까? 세무서장이니까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또는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주택과 토지 등 과세 물건의 매각이 될 때 또는 등기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때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택분 과세자료는 7월 30일까지, 토지분 과세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를 조사해서 8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조사해서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징수합니까? 세무서장이 징수하지요. 그러나 과세 자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과 통보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해봤는데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175쪽입니다. 175쪽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틀린 것.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다릅니까? 다르지요? 여러분 별장은 재산세에서 1000분의 40을 부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이 되고 있고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번 과세 기준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토지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토지가 아니죠. 주택이죠. 주택에 대해서 연령별 공제가 가능한데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그렇죠? 재산세가 비과세나 면제되면 종부세도 같이 준용하고요. 재산세를 감면하면 종부세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지요. 과세 기준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요.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 10년 이상을 보유할 때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기간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20%, 70세 이상일 때는 30%를 공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마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득세법에서 가장 출제가 많은 양도소득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